지리산 천왕봉, 그 굳건함을 담고자 했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실천 유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산청. 그 길 따라 푸근한 지리산이 선사하는 산청의 별미 지리산 흑돼지도 맛보시고요. 유서 깊은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에선 돌담길을 걸으며 선비들의 흥과 멋을 느껴봅니다.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 끝이잖아요. 참 좋다. 옛 선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산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 선비골 산청을 만나는 오늘의 여정. 시천면에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들과 단성면에 남사 예담촌으로 향합니다. 높이 1915m의 천왕봉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 천왕봉이 보이는 이곳은 예로부터 대산 임수의 명당으로 불렸던 곳. 여기에 터를 잡고 말년을 보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남명 조식입니다. 처사로 살아가며 참 선비의 길을 걸었던 분이죠. 여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와 연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된 것은 남명께서 1561년에 지은 학교 산천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여기를 산천제 제2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퇴계 이황과는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각각 경상 좌도와 경상 우도를 대표한 학자였는데요. 인을 중시하며 성리학을 이론화한 퇴계 이황과 달리 의를 숭상한 남명 조식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토록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아 깨어 있었던 이른바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살던 남명 조식은 평소 자신이 즐겨 찾던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거처를 정해 말년을 보냈습니다. 유독 지리산을 좋아해 평생 12번이나 천왕봉을 올랐던 남명 조식.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곳 산천제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일생을 마쳤죠. (1561년) 한가을을 맞이했던 남명 선생이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지리산 천왕봉을 찾아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늙음하게 여기를 찾은 이유는 산천제 기둥에 주련으로 걸려있는 선생의 이 시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의 원래 제목은 덕산복거라고 해서 덕산에 살 자리를 잡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춘산저처 무방초 봄산 어느 곳인들 향기로운 풀이 없겠느냐마는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지혜 천왕 근제거 단지 저 천왕봉이 높아서 상제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해서 터를 잡았다. 백수길에 하물씩 빈손으로 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 심리 끼주여 은하수 같은 맑은 물 심리에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만 마시고도 오히려 배부르고 남겠다. 산천제에 있을 때도 막 즉위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남명 조식. 자기 자신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크게 남기는 바가 없었지만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역량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명 선생의 제자 50명 이상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 의병장으로 근리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봉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남명 선생은 사후에 걸출한 제자들을 남겼는데요.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덕천서원.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남명하게 산실이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산서원으로 불리는 덕천서원, 그 중심에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경희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이란 나의 내면을 지혜로 환히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모두 칼로서 자르듯이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경희당 뒤쪽 신문을 지나면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숭덕사가 나옵니다. 처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선생의 선비 정신을 되새깁니다. 산천제와 덕천서원이 남명 선생의 학문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지리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남명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백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인상적인데요.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물맑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이 오시던 장소에 다 와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평생 12번 이상을 지리산 이곳저곳을 유람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백운 계곡이 되었습니다. 하얀 반석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백운동 계곡.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남명 선생의 발자취 백운동이라고 쓰여져 있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길이 여기서 가면 상당히 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선생의 흔적. 여기 보시면 남명 선생 장구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지팡이를 뜻하고 구는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몸소 오셨던 장소다, 이런 뜻이 되죠. 이곳에서 남명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답니다. 푸른 산에 올라오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 아주 넓은 너럭바위가 펼쳐져 있고, 물도 아주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창의 가막산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이 아주 깊고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계곡의 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공명보기를 하늘 가운데 한 점의 조각 구름처럼 여겼던 남명 선생. 그 올곧은 선생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청의 특산물이자 산청의 맛을 대표하는 지리산 흑돼지. 하하, 흑돼지 하면 의뢰 제주 흑돼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흑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겨 하는 지리산 흑돼지. 산청 흑돼지 다 저기 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흑돼지를 안 드셔본 분들은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흑돼지가 쫄깃쫄깃하게 비계까지 쫄깃쫄깃 맛있다고. 무항생제 흑돼지 맛있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이용해 돼지고기 볶음을 만드는데요. 자,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산청 덕산은 곶감을 많이 하는 데가 돼서 겨울 되면 이 홍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홍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김치에도 홍시를 넣고 홍시김치를 담아요, 저는. 이곳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되도록 잘 익은 홍시로 은은하게 단맛을 낸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홍시 하나를 통째로 넣어 만든 흑돼지 제육볶음. 홍시의 건강한 단맛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들과 맛깔스러운 지리산 흑돼지 제육볶음. 아이고, 거기에 제철 산나물까지. 하하, 그야말로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한상입니다. 푸짐한 음식 덕에 입이 즐거운 사람들, 보양이 뭐 따로 있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죠. 돼지 특유의 그 누린내가 안 나고, 돼지나 나머지 식재료들이 요 자연 속에서 채취한 음식들이니까 거기에서 맛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지리산 흑돼지는 씹을수록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서 자꾸자꾸 손이 간다네요. 하하. 이건 감홍시에다 넣어놓으니까 특별한 맛이 조금 틀립니다. 돼지 흑돼지 고기도 최고입니다. 부드럽고 좀 특별한 맛이 나죠. 산청 지리산 흑돼지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한상. 저도 눈으로 배부르게 맛보고 갑니다. 옛 선비의 숨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산청. 이번엔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로 찾아갑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 이곳 출신의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 가문을 빛냈던 마을입니다. 황토빛 담장과 고택이 어우러진 골목을 따라 고즈넉한 정취가 잔잔히 흘러나오는데요. 마을 이름에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란 뜻도 담고 있지요. 예, 여기 남사 예담촌인데 그 예담이라는 게 예스런 담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이 이게 약 우리 마을에 한 7km에 달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한 3km는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이렇게 이제 담쟁이가 올라오고 가을이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면은 더 예스럽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스며든 돌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돌담 너머로 선비들이 생활하던 고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최씨 고가입니다. 최씨고가 최씨고택 이렇게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징조부님 호를 따라서 이제 월강, 달월자, 언덕배기 강해서 월강 고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산청군 제1가는 갑부라고 이제 만석궁이라 그랬는데 만석은 안 되고 한 5천석, 6천석 정도 했답니다.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형으로 조성된 고택은 최씨 집안의 당당했던 위세를 뽐내는 화려한 모양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광채 안에도
예전에 부를 쌓은 최 씨 집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온 최준석 씨. 제 이름은 뭐예요? 예담 몇 살이에요? 10살 넘었어요. 10년째 함께 고택을 지키고 있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택에는 남사 예담촌의 역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이곳에서 국악 공연은 어떨까요? 하하, 전통 국악의 선구자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이곳. 매주 주말 토요상설 국악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민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죠.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부터 국악계 명인으로 불리는 대가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공연은 전통 예술사의 산 증인이시고 진주춤의 명맥을 이어오신 정행금 선생님의 춤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준비한 헌정 무대입니다. 그분이 일평생 동안 담아왔던 모든 예술 작품을 이 무대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래 춤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게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진주 중심으로 영남 일대에서 성했던 한량무는 풍류를 아는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즐겼던 춤입니다. 한량, 별감, 파괴성, 색시, 주모 등이 등장해 남녀 삼각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춤으로 부패한 양반과 파괴성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뜻깊고 이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옥이라는 이런 느낌이나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분은 어떠셨어요, 공연? 저도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봤는데 친구가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하, 저도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고풍스러운 먹과 전통의 향기, 물씬 풍기는 남사 예담촌. 옛 밤길 따라 마을의 또 다른 명소에 도착했는데요. 캬, 정말 총천연색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곳은 바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박영진 씨. 텃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 우리가 쪽빛 하늘, 쪽빛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계에서 푸른색을 내는 풀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쪽입니다. 쪽잎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시간. 6월 말 꽃피기 전에 수확해 생쪽 물들이기를 합니다. 신선해요, 향이 아주. 아주 신선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면은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선하네요, 지금. 엄마, 나 좀 도와줘라. 빨래하듯 쪽잎을 비벼서 즙을 낸 뒤 얼음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변색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생쪽 염색은 시간과 애써 쪽즙을 빨리 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밑에가 좋을 거예요. 쪽물이 차가울수록 색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천을 넣고 염색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색이 스며들도록 하죠. 저는 제 소개를 전통 염색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니 건강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색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전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쪽빛을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반복 염색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방금 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 속에 혹시 오염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게 뭐죠? 오로지 풀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피부가 좀 가렵하면 이거 바르면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쾌해요. 염색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염색을 하고 계셨어요. 자연에 반하는 걸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전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키워나갔죠. 그 염색을 받아서. 천연 염색을 고집해온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박영진 씨. 옥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어머니를 따라 염색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예쁜 색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대로 천연 염료와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도전했는데요. 그러다 이곳 남사 예담촌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색을 찾아 전통 염색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지리산이 주는 모든 것이 천연 염색의 재료. 하지만 모든 과정에 수고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듯 공들여 지어야 한다고 자신을 색을 짓는 농사꾼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좋다.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아우, 색 좋아요. 신선하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 빛이잖아요. 딱 그 색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색 자체가. 네.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쪽잎이 이제 왕성하게 자랄 이 시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이 염색할 수가 있습니다. 풀, 햇볕, 바람 등 이곳에 꾸밈 없는 자연이 박영진 씨가 짓는 천의 색을 더합니다. 산청에 들어온 지 23년째예요. 어쨌든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라는 그 거대한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산청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꽃 가꾸면서 그냥 지내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쁘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그리고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염색하고 이 마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나의 염색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빠져서 여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색을 펼쳐 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산청입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York City.